은퇴 준비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며 단지 안락함을 위한 준비도 아닙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불안정한 시스템 속에서 나 자신과 가족의 기본적인 생존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랍샷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아끼며 사는데 왜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을까? 혹은 노후 준비라는 게 이젠 단순히 편안하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생존의 문제가 된 것 같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해, 그리고 왜 은퇴 준비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지,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번 대선 이후 우리는 앞으로 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강해지는 시대, 즉 큰 정부의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공공의 역할,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우리의 삶에 더 많이 개입하고 더 많이 세금을 걷고 더 많이 나누겠다고 약속을 할 것입니다. 이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재 한국의 많은 대중들이 그 방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방향은 앞으로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런 정책들을 실행하려면 필연적으로 통화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화폐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렵게 저축해둔 돈의 실질 구매력은 급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은 마치 조용한 노후의 암살자처럼 우리 자산을 서서히 갉아먹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년 전 3억으로 가능했던 노후 생활이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필요로 하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은퇴 후 고정된 연금 수입이나 제한된 자산 소득으로 생활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연금이나 자산 수익률을 앞지르면 노년층의 구매력은 계속 줄어들어 삶의 질이 급속도로 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저축하면 노후를 준비하고 자산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임원으로 승진할 확률은 1%도 채 되지 않고 부장 승진도 1.8%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40대 중반만 되어도 명예퇴직 압박을 받는 것이 현실이고 50세가 되면 대부분의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하죠. 이렇게 우리가 노동으로 부를 쌓는 것이 어려워지는 와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진 돈 그 자체의 가치마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또 다른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의 가치가 줄어드니 저축을 해도 이득이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돈을 찍어내면 그 돈에 가장 먼저 닿는 사람들은 자산을 선점하고 뒤늦게 돈을 구경한 사람들은 이미 비싸진 자산을 뒤늦게 쫓아가는 구조가 굳어집니다. 집값은 미친 듯이 오르는데 임금 상승 속도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꾸준히 저축하며 기회를 보던 사람과 과감하게 대출부터 끌어다 집부터 산 사람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넘을 수 없는 벽이 됩니다. 이것은 이미 코로나 때 엄청나게 풀린 돈 때문에 벼락거지가 된 우리가 뼈저리게 겪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모은 사유재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조용히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은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저장한 결과물이자 개인이 사회에 얼마나 가치를 창출했는지, 얼마나 책임감 있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이력과도 같습니다. 이런 큰 정부가 등장하면 점점 더 이 사유재산을 공공의 자원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이미 토지 공개념, 보유세 강화, 누진세 확대, 양도세 중과, 특정 내의 부동산 거래 제한 같은 정책으로 현실화되었고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공약들도 사실상 너의 사유재산을 너보다 우리가 더 잘 쓸 수 있다 라는 전제를 공유하며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을 정부가 대신하겠다는 의미, 즉 공공의 의지가 당신의 소유권보다 우선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믿는 은행의 현금, 부동산, 주식 등 많은 자산이 사실상 누군가의 허락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조건부 소유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비상시에 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심지어는 자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조차 정부의 통제와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좌가 정지될 수도 있고 대규모 현금 인출은 감시 대상이며 부동산은 세금이나 거래 통제로 정부가 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스로 자립하여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기보다는 포기하거나 국가에 기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쯤 되면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국가가 연금 등으로 지원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안타깝게도 그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현재 한국은 젊은 세대는 줄고 나이 드신 분들은 많아지는 상황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연금을 지원한다 해도 그걸로 어르신들의 노후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보더라도 202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제도 유지 시 2055년이면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가 더 적은 돈을 내며 더 많은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세금을 내는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연금을 받아야 할 노년층은 늘어나니 재정 부족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정부는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세금 제도를 더욱 개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국세청이 해외 계좌에 코인이나 현금 등으로 5억 원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 과세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29일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자료, 타기관 수집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것은 세수 확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이며 이런 모니터링은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러한 큰 정부의 증세 정책은 기업 경쟁력 약화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이 높아지면 기업의 세후 이익은 줄어들고 이는 곧 재투자와 연구개발에 쓸 수 있는 자금 감소로 이어집니다. 투자 요인이 줄어들면서 신기술 개발, 설비 확충 등이 둔화되고 장기적으로 기업 성장 동력이 약화됩니다. 나아가 세금 부담이 커지면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해외로 생산기지나 본사를 이전하려는 유인이 커집니다. 이는 자본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결국 국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세금 부담이 적은 곳으로 찾아 움직이며 이는 한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기업 경쟁력 약화는 투자 감소, 신규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우리 모두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특히 은퇴 후의 소득 기반을 더욱더 위협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처럼 단순히 월급을 모으거나 전통적인 자산에만 투자하고 심지어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은퇴 후 길어진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100세 시대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 살게 되었을 때 이 시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우리 모두의 가장 진지한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긴 노후는 오히려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이 너무 빨리 선진국이 되면서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충분히 못했고 사교육비 등으로 돈을 너무 많이 써버린 결과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정상적인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실에 절망하고 그냥 시스템에 순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바꾸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가가 깔아놓은 게임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찍어내는 돈은 본질적으로 사기일 수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내 자산의 일부라도 국가가 못 건드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보존되는 진짜 돈 안으로 옮겨놓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행히 이 시대에 등장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주목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비트코인 또한 높은 변동성과 아직 이슈가 되는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그 본질적인 특성만큼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부나 은행이 내 재산을 통제할 수 없는 탈중앙화된 화폐이며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허락 없이 내 자산을 보존하고 이동시킬 수 있는 사유재산의 개념 자체를 복원하는 거대한 실험이자 자유운동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돈 시스템 안에서는 빚내지 않고 그저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해서 나중에 잘 살아보겠다는 꿈을 이루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결국 왕의 손이 닿을 수 없는 돈, 진짜 돈을 손에 넣고 국가한테 뭔가를 기대하는 마인드 자체를 버리고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각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같은 목표를 가진 우리들끼리 직접 연결되는 네트워크, 즉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서로 지혜를 나누고 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 용기를 불어넣어주며 아직 이 현실을 모르는 새로운 사람들이 각성할 수 있도록 함께 배우고 교육시키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채널도 그 중에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은퇴 준비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며 단지 안락함을 위한 준비도 아닙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불안정한 시스템 속에서 나 자신과 가족의 기본적인 생존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이 되었습니다. 노후 준비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는 준비를 넘어서고 있죠.
이 불안한 시스템 속에서 나 자신과 가족의 기본적인 생존 그리고 자유를 지키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됐습니다. 이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시스템 안에서 허우적댈 것인지 아니면 이 판에서 벗어나 스스로 설 방법을 찾을 것인지를 결정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